첫 번째 달려보죠. 애꿎은 모니터를 퍽퍽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프린터 위에 있던 종이를 저렇게 살피더니요. 갑자기 퍽퍽퍽 모니터를 막 박살을 내려고 그래요. 한 대 저렇게 아이고 줄이 그냥 까만 줄이 쭉쭉 자 부숴버리고요. 파손범은 뒤만 쓱 살피고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예, 또 다른 날이 왔어요. 아, 그새 또 새 것으로 바뀐 모니터. 그런데도 이번에도 퍽 하더니 곧장 때리고 휙 나가버립니다. 예, 이번에도 모니터가 망가져 버렸거든요. 어렸을 때 모니터에 깔려서 다친 기억이라도 있는 걸까요? 살다 모니터 혐오증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게 지난 1월 21일 그리고 2월 25일 서울 동작구 대학가에 있는 무인 프린트 점포입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들어와서는요, 컴퓨터 모니터를 고의적으로 부숴버린 겁니다. 제보자가 CCTV 보다가 우연히 저 장면을 목격하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1월 일이었는데 경찰 수사하는 도중에 지난 2월 25일에 또다시 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모니터가 20만 원대입니다. 두 대가 부서졌으니까 총 40만 원가량 피해를 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쯤에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이 제보자 부부가 타 지역에 사는데도요. 이후에는 일요일 오전마다 매장에 들러서 돌아가면서 보초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 사건 역시도 경찰 신고했고요. 현재 동선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너 때문에 죽는 거야입니다. 아, 일단 제목만 보면 좀 섬뜩해지는데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자 야, 전화 받아! 빨리! 막 이렇게 종용을 하죠. 급기야 여자친구의 강아지 제니를 향해서 야, 네 걔 죽는다 협박까지 합니다. 자, 이후에 저 충격적인 사진. 제니가 하얀 비닐봉지 안에 꽁꽁 자, 제니 머리를 저렇게 손으로 확 잡고 있습니다. 야, 봐, 너 때문에 제니 죽는다니까 하면서 저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이 말뿐이었으면 좋겠지만 제니가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을 벌인 건 이 견주가 여성분이신데 이 남자친구하고 동거하고 있었는 그 남자친구가 뭐 감금에 납치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바람에 이제 헤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 지금 뭐 톡을 보내서 너 때문에 제니가 죽는 거야. 제니는 이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종량제 봉투에 이 제니를 넣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남성이 지금까지도 유기한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로 죽었다라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일이 벌어진 게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거 사건에 대해서 보신 분이 계시면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4살 난 말티즈입니다. 세상에 말을 않고 있으면 그 말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요즘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이 놈들도 미쳤지만 반려동물을 상대로 분풀이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사실 이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남성은 견주인 여자친구의 약점을 정확히 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피해자를 조정하는 그 소위 그 죄책감 유발 수법인데요. 이 죄책감을 주는 방법은 너 이 강아지 좋아하지? 근데 이 강아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야. 결과적으로 네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바로 그 여성에게 이제 돌리면서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직접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 반려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 반려견 같은 경우는 뭐 영문도 모르고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죄입니까? 검거해가지고 처벌해야죠. 아유, 진짜 좀 아무튼 저 전단지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죠. 소방서 옆 경찰서. 드라마 제목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에 내용은 잘 모르죠. 내용을 왜 모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문제점이나 저희가 제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불러야 하면 좀 저희가 들어도. 그거는 지금 정확히 확인해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네, 여기.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참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저런 인간들한테 존대하면서 하는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지금 영상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2월 27일 밤 충남 당진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났던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방화범인 60대 남성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유 없이 본인의 집 베란다에 불을 질러서 그래서 일단은 소방관이 먼저 출동을 했죠. 근데 보셨던 것처럼 뭐 냄비도 집어던지고 뭐 막 이것저것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경찰에게도 저런 집기류들을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이 된 건데요. 천만다행히 불은 더 번지지 않고 한 20여 분 만에 불은 전부 다 이제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 60대 남성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별별 환불 요청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이 배달 앱을 쓰시다가 어이없는 리뷰를 봤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샐러드 가게에 달린 리뷰 사진입니다. 채소가 딱 봐도 뭔가 시들시들 갈변된 듯 갈색빛을 띱니다. 어쩐지 상태가 영 신선해 보이지 않는데 고객은 채소 상태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빴어요. 이거 재배달 요청했는데도 좀 응답도 없어. 환불도 불가하다더라고요. 막 이렇게 남겼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반전 댓글. 여보시오, 이틀 전에 시킨 건데 이제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세상에. 알고 봤더니 샐러드를 이틀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야 왜 이렇게 시들해졌어 하면서 환불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정말 우리 주변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일단 리뷰 달린 게 지난 3일이었습니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가게인데요. 이 고객은 채소 상태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쁘다 하면서 별점 1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재배달 요청을 했는데 무응답이라서 내가 점심을 2시간이나 못 먹었다. 3시간 이후에 재배달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익을 위해서 사실만 적시했다. 갈변한 채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게 잘못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답변을 보면 반전이었습니다. 이거 이틀 전에 주문한 샐러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틀 뒤에 먹으면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이 채소가 갈변한 데 대해서는 갈색 소스 뿌려놓고 48시간 이상 지난 모습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고객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봉 스티커 보니까 냉장 보관 그리고 2, 3일 이내에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이걸 준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양 변호사님, 2, 3일 내에 드시라는 거지 2, 3일 내에까지 싱싱하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만약에 저게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이렇게 정말 시들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 위에 갈색 소스를 뿌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봉 스티커에 2, 3일 내에 드시라고 돼 있으면 그 상태를 둔 채로 2, 3일, 이틀 정도까지 있다가 나중에 먹을 때 샐러드 소스를 뿌리라는 거지. 저게 만약에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저기 샐러드를 소스를 미리 뿌려놓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억울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소스 다 뿌려놓은 거면 라면은 끓여놓고 30분만 지나도 퍼져서 못 먹습니다. 거의 그 상태 만든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결제 한 척 쇼쇼쇼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에 들른 남성 바깥 매대에서 김밥을 집어서 비닐봉지에다 저렇게 쑥 넣고요. 뒤에 약과도 하나 챙겨가는데 아하 이런 매장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참 지금 뭘 막 골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녹화 중인 CCTV 한번 또 봐줘야지 또. 자 그러면서 다시 나가면서 또 딸기 좋은 거 알아가지고 또 그걸 들고 나가네. 자 계산대로 일단 가는데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계산하려나? 자, 그런데 옆을 살피더니 다짜고짜 카드를 뒤집어서 꽂아요.
어허, 뒤집어서 꽂았어 지금. 자, IC 칩이 위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지갑에서 영수증 꺼내더니 영수증을 든 손으로 카드를 쏙 뽑아들고 그냥 계산한 것처럼 그냥 가버립니다. 세상에. 저 와중에 CCTV 살피고 옛날 영수증 꺼내서 키오스크에서 뽑는 척하고 아유 머리 많이 굴려봤어 진짜. 이거는 처음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너무 이제 뭔가 주도 면밀하게 이 범행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안에 있는 무인 과일 가게 판매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저도 성수역 많이 가서 저기 어딘지 아는데. 진짜요? 예. 근데 저기 저런 분들 안 보였는데 오늘 하필 또 제가 소개를 하네요. 근데 저기는 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김밥도 있고 간식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남성이 김밥 2줄, 약과 1개, 딸기 1팩을 담았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뭔가 저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를 할 때는 비닐 안에 먼저 안 넣죠. 아 그렇죠. 보통은 결제하고 비닐에 넣는 게 맞는데 비닐에 넣어놓고 카드 뒤집어 꼽고 영수증 자기 지갑에도 꺼내서 올려서 마치 결제한 것처럼 한 건데요. 피해가 한 12,000원 정도 된다고 하고 꼭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건 만장을 통해서 전국에 본인 유명해졌으니까 빨리 가서 사죄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너무 서운합니다. 진짜 이 카톡으로 정말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거 읽느라고 참 고생이었는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시부모님이 도련님 부부 편만 들어서 좀 서운하다 이런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남편 남동생은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그 동갑인 동서가 처음부터도 뭔가 호의적인 느낌은 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결혼식 때도 축하한다 한마디를 안 하고 내내 좀 뚱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거다, 네가 바빠 보였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서먹하게 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 동서 생일이어서 사연자네는 가족 채팅방에서 축하도 해줬고요. 선물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열흘 뒤가 사연자 생일이었는데 정작 사연자 생일에는 아무 언급 없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물론 사연자가 카톡에 생일 안 뜨게 해두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남편이 가족 단톡에 좀 따졌다고 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걔네 바쁘잖냐, 잊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감싸신 겁니다. 이 도련님 부부가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데요. 항상 멀리서 고생한다면서 안쓰러워하시더니 이렇게까지 편을 드시고 결국 이 시부모님이 가족 단체방을 나가버리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가에 잘하려고 노력을 한 건가 회의감도 들고 또 이 와중에 도련님 부부랑 시부모님은 더 돈독해진 것 같고 하는 상황인데 일주일 넘게 냉전 상태라고 우리 부부가 잘못한 거냐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가족 단톡방에서 동서 생일 축하해 주시고 제 생일 깜빡하셨으면 아이고 선영아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오죽하면 어머님 아들 성문 씨까지 화가 났겠냐고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단톡방을 왜 나가세요 도대체? 절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신 건 맞는 건가요 동그라미? 이럴 수가. 좋습니다. 이 구도 아주 좋아요. 다음 시어머니예요. 어머머머머머 얘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야 너 지금 고작 생일 축하 안 해줬다고 둘째한테 질투하는 거니? 아이고 참말로 우리 지열이네가 지금 저기 전주에서 식당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야 나 지금도 우리 지열이랑 자연이네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 얘. 아이고 맏며느리가 돼갖고선 고작 생일 축하 안 해줬다고 시애미한테 바닥바닥 우기고 아주 그냥 했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 중에서 편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어지간했으면 이제 배우자 아내를 좀 달랬을 텐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라면 이전부터 좀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잘해드리면 그 잘해드린 걸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고 또 사랑은 다른 데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운할 수밖에 없죠. 서운한 게 사람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단톡방에서 나갔다는 건 진짜 뭡니까? 뭐 인연 끊자는 거예요. 전 너무 서운하시겠는데요, 진짜. 예, 자 교수님. 저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지금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진짜. 이제 형제가 있는데 차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형제 간의 우애가 이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원인 제공을 부모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손아래 동서가 동갑이다.
그러면은 상황 여건상 뭔가 이 상당히 전운이 감도는 뭐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균형을 갖다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형이고 또 첫째 며느리라고 뭐 어떤 특별 대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열흘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동생 내외를 자주 두돈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 제보하신 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거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그 결혼했는데 기억을 하셔야죠. 근데 그 넘어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두 사람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건데.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백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이제 시부모님들이 둘 생일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랬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한 단톡방에서 생일 등록 안 해놓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사실 바쁘면 정신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냥 남편이 아침 일찍 뭐 여보 생일 축하하면서 이렇게 먼저 단톡방에 오픈을 하면서 뭐 그런 상황에서도 전부 다 온 가족들이 뭐 이랬다면도 모르겠는데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뭐 어떻게 우리 와이프 생일도 모르냐면서 이렇게 따지는 쪽으로 물어버리면 저는 이 어찌 보면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시부모님들이 차별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아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최대한 정제된 내용의 사연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인도 먼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고서 그랬다면 시부모님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둘째 뭐 또 이 부부는 굉장히 바쁜 뭔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쿨하게 넘어가면서 했으면 훨씬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연 보내신 분이 그런 정도였으면 이렇게 사건 반장에 장문의 카톡 메시지까지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이 들어오실 줄 없으세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분 달래줄 생각을 해야지. 그분이 더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무조건 두둔해 드리는 것보다 아유. 그래도 본인을 되돌아볼 기회를 드리는 것도 단체 굉장히 대학원에서 왜 중요한 나가요? 거예요.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뭔가 좀 나가셨겠어요. 잘못했으니까 나갔지. 오죽했으면 시부모님. 그럼 아들한테 따질 게 있으면 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하셔야지. 진짜. 자, 이 기자도 큰일입니다. X였는데 좀 말씀 좀 하세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양쪽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혼식 날에도 축한다 한마디 안 하고 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부모님이 아, 걔가 부끄러웠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그거 관련해서도 시부모님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첫 큰며느리가 계속 뭔가 저쪽에 대한 불만 사항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오니까 그래서 조금 균형을 맞춰주시려는 것이 이렇게 큰며느리 입장에선 좀 편드는 걸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방긋지연님, 그래도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다 남의 집 귀한 딸들인데 왜 편애를 하세요 하셨고요. 말괄량이 삐삐님, 누군 챙기고 누군 안 챙기면 서운하죠 하셨습니다. 레니조아님, 피곤해요. 본인도 안 하면 되잖아요 하셨는데요. 기현님, 챙겨주면 고마운 거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